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곳곳에서 학교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리 절차와 결과는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학교 폭력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육위원회 문영주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 예방법을 지적하며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이불에 덮여 폭행을 당하고 물비누를 마시게 된 서울 승희초 사건에 이어 최근에 일어난 천안 여중생 폭행 사건까지. 곳곳에서 학교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리 절차와 결과는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보다 원만한 해결 절차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학교 폭력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그 이후에 갈등 해결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재심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이후 갈등 해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 것인가. 현장에선 지금의 학교폭력 예방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보니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마저 폭력으로 포섭되거나 의무적으로 학폭위가 열리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적 재량권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힘의 우위를 동반한 폭력이 아니고 아이들 간에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다툼, 그다음에 우발적인 다툼, 이런 것들이 과반수 이상이에요. 학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원만하게 조정시킬 수 있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많은 게 교육적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이어 학폭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교육기관의 대응 체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벌어하노라로 칼을 들이대는 건 사법부가 할 일이에요. 교육 현장은 사법 현장이 아니에요. 화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 것인가?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핵심이다. 이 밖에 인성교육 강화와 학급 자치법정을 통한 분쟁 조정 활성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법이 논의됐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서울 전역의 도시재생사업과 정책, 정보를 총괄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축사에 나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재 부위원장은 향후 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낡은 저층주거지 개선부터 소외되고 침체된 지역사업 활성화까지 이 같은 서울 전역의 각종 도시재생 사업을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의 중심 중구에 도시재생사업 컨트롤타워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2일 첫 문을 열었습니다. 도심의 저층주거지 재생과 노후된 도시환경 개선, 도시재생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될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날 개관을 기념해 열린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 시민이 참여해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마침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제 생각에는 우리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되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어 축사를 위해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재생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역사를 살리는 재생사업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1년에 저희 서울시로만 한 3천억 정도 들이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중앙정부가 지금 50조를 들여가지고 이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역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존중하고 개량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끝으로 개소식을 함께한 시민들은 도시재생 지역 26곳을 다룬 전시를 둘러보며 도시재생 축하 공연도 함께 즐겼습니다. TBS 박가현입니다. 위상이 높아지고 동대문 자체가 멋이 있어서 동대문이 패션의 대표적인 거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롯데문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해체를 한 다음에 재조합을 해가지고 단추를 달아서 원피스나 티셔츠로 두 가지 방법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아방가르드한 티셔츠를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 했던 작품들이나 디자인했던 것들, 패턴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지금 이 오프 공간이라는 주제로 안에 꾸며놓은 거고요. 저희 동아리는 그냥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패션의 주제를 가지고 많이 기획을 하고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과거 회상을 이렇게 컨셉으로 해서 블랙이랑 핑크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부스를 꾸며봤습니다. 학교에만 있다가 이제 여기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직접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그 엄마의 친정 어머니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창 시절 또 손수개로 떠서 목도리도 선물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릴 때의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싶어서 냈는데. 패션이라고 하는 것, 또 패션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쳐서 프로하고 아마추어, 그다음에 전문가와 시민들이 공존하는 문화 공간, 그것이 DDP가 아닐까. 그러려면 제가 앞장서서 중구 또 시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한다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것도 많은 경험이 되고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즐거움을 느끼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옷의 이제 컨셉들이 다 다양한데 그걸 어울리는 컨셉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50대 플러스 세대의 제2인생 설계 성공을 위한 서울 50플러스 국제포럼 2017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포럼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책 사업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양숙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장년층이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노년기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며 50플러스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운기 서울시의원은 지난 27일 아파트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경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드러났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대량 해고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어 경비 노동자들은 더욱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박 의원은 경비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지방정부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활성화 소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역할과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성일자리 소위원회는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을 점검하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제2차 회의를 통해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을 점검하고 10월 24일에는 서울시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회가 28일 서울시 공무원의 정규직화에 대해 보완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올해 7월에는 11개 시 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묵 서울시의원은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충실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짚어보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의논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정책이 직면한 비용 문제와 계층 간의 갈등 문제 등이 논의됐고 발전 방향을 담은 자유 토론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서울시의회 유찬종 의원이 28일 TBS FM 서울 속으로에 출연해 청취자들과 만났습니다. 유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종로를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의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세운 상가를 리모델링해 재개장한 다시 세운을 언급하며 종로구 일대 변화를 기대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토대로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FM 서울 속으로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목요 데이트에서는 서울시의회 초선 의원들을 초대해 시민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숙자 의원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서울시의회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서울시의회의 의정 정보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기술들이 의정 활동에 사용되고 있나요? 네,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자회의 시스템일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지난 2005년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최초로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사항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본회의장 의장석 좌우 뒤편에 126인치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했는데요. 또 각 의원석에 설치된 컴퓨터는 중앙 컴퓨터와 연결돼 있어서 전자투표와 무기명 전자선거가 가능합니다. 이 단말기로는 의원들의 출결 상황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모로 신속한 회의 진행이 가능해져서 당시 국내외 의회 관계자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네, 신속함은 물론이고 투명하고 정확해진 의결 처리 과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빨라지고 정확한 시스템 때문에 인기를 끈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컴퓨터 단말기의 또 한 가지 인기 비결은 바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득 안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치법규와 예산안 등 각종 의안 자료는 물론이고요. 의회 개원 이후 모든 의회 기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진과 비디오, 영상물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발언이 가능해졌고요. 당연히 그 내용 또한 더욱 풍부해졌겠죠. 네, 긍정적인 측면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양질의 자료들을 단지 본회의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회의의 생생함을 고스란히 회의록으로 남기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는 이 회의록에도 첨단 기술을 아주 잘 녹여냈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정활동 메뉴를 선택하고 회의록을 보시면요. 이렇게 전자회의록과 영상회의록 두 항목을 볼 수 있는데요. 문서화된 회의 정보가 보고 싶을 땐 전자회의록을, 또 현장의 생생함까지 전달받고 싶으시다면 영상회의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회기별로 의원별로 단순 검색은 물론이고요. 의원 발언 내용과 안건 검색 등의 상세한 검색까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강구덕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궁금해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강 의원의 발언 목록과 내용,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회의 당일 실시간으로 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인터넷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시민들 또한 전자회의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셈이죠. 네, 이렇게 앞서 나간 첨단 기술 활용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펼치게 된 것이 시민의 행복으로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갈 서울시의회 활동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의 다양한 의정 정보 시스템 운영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